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슈퍼 땡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구글이나 메타나 스냅챗이 주식 폭락하는 거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서 이거 살짝 언급했는데 이거 이런 걸 처음 받아봅니다. 그래서 기분이 참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어떤 구독자님들과 연결되는 게 제 원래 원칙은 그 다양한 의견도 감사드리고, 근데 멤버십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라이브를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어차피 유튜브가 엄청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힘이 들어서 이런 연결성, 이걸 막연히 이거를 배제할 건 아니겠구나. 물론 유튜브에 제가 세뇌당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엄청 교육 영상도 뿌리거든요.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돈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하구님, 메이비지스인가요? 이거 이그지스트 같이 붙여서, 그리고 SJJ님, 일반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정의 돈이지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유튜브가 어떻게 구독자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미로는 이 채널을 살리기 어렵게 아주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알게 모르게 참 유튜브가 이렇게 해간다라는 걸,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이제 프리 스피치, 그러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인수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복잡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클릭이나 뷰에만, 아니면 이제 워치 타임이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프로덕트를 내면서 다양하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구독자의 팬심들을 이렇게 올가매가면서 그거를 화력을 집중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좋은 댓글도 있었는데 사람 간의 연결을 강화시키면서 사실상 거기서 이제 돈을 갈취하는, 당연히. 그리고 광고 수익도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막연히 6대4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55대45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나 세금 문제를 하면 사실상 반땡보다 더 해가는 거죠. 이러니 마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다면서 계속 크리에이터들을 압박하면서, 왜냐면 크리에이터가 잘 되는 게 본인 이득이 늘어나니까요. 심지어 이 주신 감사한 슈퍼 땡스는 그나마 양심적이네요. 30%만 뜯어간답니다. 참 여러모로 많이 고안을 했다. 유튜브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제는 정말 기업화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협찬이라든지 홍보 수단으로 점점 양분화되는, 그쵸. 그냥 이렇게 자그마한 커뮤니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영향력이, 유튜브가 돈이 안 되니까 점점 줄이게 되면은 사실 그 맛에 제가 그걸 하게 됐는데, 그런 순수한 열정도 돈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 수익을 늘려야 되니까 유튜브도.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하여튼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이런 상황이다. 지금 알고리즘은 2016년 이후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클릭이나 뷰만 뽑아먹지 않는다. 서스테이너블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프로덕트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 영상도 계속 보여주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일론 머스크가 왜 프리 스피치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일반인이 참 시야가 좀 짧았구나. 지금 유튜브 상황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왜 저런 걸 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트위터 얘기로 일론 머스크 트윗에 또 나왔는데, 트위터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정보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의 정보죠. 아니면 유저들의 정보, 이 데이터를 광고에다가 좀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 퍼스널 데이터를. 그래서 $150 million 이제 합의를 본 거죠. Federal Law Enforcement에. 참 문제가 많네요. 이런 정보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진짜 이제 트위터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이제 믿을 게 못 된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서비스로 가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강력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프리 스피치에 동의하고 그런 것들만 모을 수 있는 일종의 배리어, 이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지금 그렇게 구독 서비스로만 갔다가 망한 기업이 하나 있죠. 망하진 않았죠. 좀 힘든 기업이 있죠.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되게 요즘 힘들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역으로 구독만 하다가 이제 광고에다가 손을 대는데, 요게 좀 상반돼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 그리고 현재 제가 유튜브에 있는 상황으로서 뭔가 이런 답답함, 초기 의도와는 좀 벗어나는 것들과, 물론 새로운 경험이긴 한데 저도 진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완벽히 인수하고 이러면 트위터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돌아가는 사정들이 복잡하다라는 점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노예화되는 이 뭔가 참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영 유튜브 상대로 남들은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데, 어차피 저는 원래 취지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다시 지금 트위터 얘기로 돌아와서, 트위터 주식이 조금 뛰었죠. 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일단 테슬라 론을 이제 드랍했고요. 새로운 플랜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격에, 원래 얘기한 44 빌리언 달러 인수하는데 더 이상 마진론, 그러니까 테슬라를 갖고 이제 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걸 다 드롭해 버렸기 때문에 테슬라한테도 좋은 소식이고, 어쨌든 인수한다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돈을 융통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스페이스X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돈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래도 목표가만큼 참 가지 않네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어제 이야기한 이제 배터리입니다.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이게 하이니켈 배터리, 니켈, 망간, 코발트죠. 저 비율이 5:3입니다. 이제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하는 게 이제 저걸 하이니켈로 만들고 다 그런 추세죠. 이게 원래 4.2V로 작동을 하는데, 이거를 볼티지를 다운시켜서 원래 성능보다 훨씬 더 낮추고 온도를 잘 유지해서 적당히 쓰면 이제 100년을 쓴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얼만큼 오래 쓰는지, 온도별 이 디그레이데이션이 어떤지, 타임을 대충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어제 얘기한 일렉트로라이트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이게 왜 테슬라 배터리라고 다시 나오는지 요 부분도 빠졌죠. 이제 제프단. 한때 제가 많은 논문을 따라서 이렇게 읽는 이분이 테슬라와 같이 리서치를 하고 있는 유명한 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이런 정보들, 이게 참 신기한 게 테슬라 내부에서도 할 법을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 맡겼다라는 게 다시 한번 참 신기한 것 같고요. 그러다 떠오르는 회사가 생각나서 저도 간혹 퀀텀 스케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아니 지금 이런 배터리들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최적의 옵티마이제이션 된 포인트, 왜냐면 배터리를 많이 넣을 거니까 딱 오래 쓰고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맞는 조건으로만 유지해서 그걸 쭉 쓰면은 이런 배터리가 더 쓸 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 퀀텀 스케이프 같은. 그래도 오르긴 했는데요. 이게 1년 52주 최고가가 43불인데다가 이게 지난 몇 년간 데이터를 보면 이게 $100 넘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11달러입니다. 참 싸 보이지만 이 기술을, 이런 논문들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래도 이건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들을 데이터를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은 최적 포인트를 뽑아서 어떤 배터리든지 간에 팩에서 온도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극한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너지 얘기인데요. 오일 얘기. 이걸 왜 찾아봤냐면요,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니까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Without Elon Musk there won't be a Tesla. 그러니까 테슬라 없다는 거죠. 테슬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제가 너무 엄청나게 자주 얘기했죠. CEO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홀마스칼러가 이제 댓글을 단 게, 지금
테슬라 주식 비싸다고 일론 머스크가 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다운턴에 왜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일론 머스크가 맞다고, 나는 그런 경고를 했죠. 예, 주식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하긴 했는데, 예, 저도 살짝 그렇게 생각하다가 FSD 베타 받고 생각이 확 바뀌었죠. 그거 한번 차를 이렇게 직접 보면은, 그 기술을 맛보고 나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완전히 빠지죠. 이걸 보고 나면은, 이게, 약간의 뭐 비판적인 거를 가하려고 해도 그걸 보면은 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테슬라의 이제 마켓캡, 이제 포텐셜, 그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죠.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라든지, 그 에너지 플랜, 버추얼 파워 플랜트, 텍사스에 이제 그 마켓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 때문에 전기가 공공재다 보니까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들어가면 일론 머스크 말대로 진짜 빅띵이고, 이제 포텐셜로 아람코를 넘고 뭐 이제 기름 생산하는 회사들보다 테슬라가 그거보다 더 클 거라는 거죠. 자, 아람코가 IPO 된 게 아마 그래서 2.4 빌리언 달러, 트릴리언 달러인가요? 그래서 뭐 애플 넘겼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2 트릴리언 달러 좀 넘는 거? 그 정도만 얘기하면 한 뭐 4배? 그 정도인데, 지금 어느 걸 얘기하는지가 전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아람코 얘기를 해보면 지금 기름값이 다 미쳤죠. 디젤도 지금 미쳐 돌아가고 계신데, 아람코 CEO가 이제 경고를 한 게, 친환경 오는 그 트랜지션이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름 푸거나 천연가스 개발에 돈을 써야지. 요즘 투자를 잘 안 하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지금 전쟁이라든지 온갖 이슈들이 다 도처에 지뢰밭같이 있어서 지금 주식도 안 좋고, 리세션도 생기네 마네, 논란이 많죠. 경제가 안 좋고, 특히 에너지 가격 엄청 높죠. 근데 이 CEO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투자를 안 한 게 더 심각하다. 더 펐어야지. 지금 우린 기름 더 풀 수 있는데 너희들이 투자 안 해서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트랜지션 하겠다고 너무 빨리 밀어붙인 거 아니냐. 그때까지는 좀 투자도 하고 기름이나 가스 더 퍼라는 얘기죠. 이것도 참, 그러니까 다들 그린 웨이브에 제대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막 얘기를 못 하지만, 사실 이게 잘 뜯어보면은 2035년까지 가스카를 막겠다라고 하는데, 크게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친환경 차로 인정해서 그 뒤로도 엔진을 계속 유지해 준다라든지, 약간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슬슬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스텔란티스는 에미션 프라우드, 이게 디젤 게이트가 생각이 나죠. 그거를 시인하고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300 밀리언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산하에는 집이라든지 램이 있어서, 이 와중에도 에미션 사기를 쳐서 벌금을 내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텔란티스가 지금 팔란티어하고 손을 잡고, 원래도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팔란티어는 인공지능 회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들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자동차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팔란티어한테 맡겨서 좀 더 효율을 극대화한다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 현재 이제 극대화된 퍼포먼스를 뽑아내려는 그런 부분인데, 뭐 팔란티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제가 그냥 좀 더 본 이유가, 이거 정말 웃기는 회사더라고요. 무슨 놈의 회사가 이렇게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스탁 옵션, 스탁을 뿌리는 임플로이들한테 스탁 옵션을 이렇게나 많이 뿌리는 회사가, 그러니까 매출은 되게 견고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임플로이들한테, 제가 이것도 스탁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동네, 그러니까 월급은 당장 많이 주긴 힘드니까 이런 스탁 컴펜세이션을 엄청나게 지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인건비가 굉장히 차지하는 그 스탁으로 그냥 막 뿌려서, 근데 이러면 그분들 받은 분들은 싸게 받아서
그걸 뭐 바로 뭐 시장에 판다든지 이윤을 해서 그건 좋겠지만 지금 현재 IPO 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해서 자꾸 주식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 투자한 사람들은 이 주가가 안 올라가죠. 네, 안 그래도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 철퇴를 맞는데 야 이렇게 주식을 남발하는 회사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망하고 접근 방법들 이런 것들도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제가 그런 스탁옵션 얘기한 것들이 생각나서 극단적인 이런 회사도 존재한다. 참 신기한 회사다. 그러니까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뭐 프로덕트도 있고 고객사와 이런 AI를 실제로 접목하는 거에서는 좋다. 회사가 되게 신기하다.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 입에서 한국 얘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아주 상세하게요. 사우스 코리아와 홍콩이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퍼퓰레이션이 엄청나게 빠르게 컬랩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도 친이 저도 이거 보니까 너무 놀란 게 이대로 안 바뀌면요 3 generation 안에 뭐 현재 파퓰레이션의 6%밖에 남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over age 60죠. 60살 이상이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 입에서 한국 얘기가 이렇게 자세히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는 인구 문제 매우 심각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